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What? Brace, brace, brace! Heads down, stay down! There were 155 people on that plane. Brace, brace, brace! You were one of them. 40 years in the air,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I need a count, passengers and crew. Is anyone still here? 네, 안녕하세요. 문화로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 경제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말 많고 탈 많고 이야기도 많은데 만약 현실화만 된다면 국내 최대의 메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 세계 항공사 순위로만 놓고 봐도요, 아마 7번째쯤 될 걸로 추정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볼까요?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는 19.3%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한테는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인 LCC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하면 총 62.5%에 달할 걸로 추정되고요. 국제선 여객 시장 점유율이 대한항공은 19.3%, 아시아나는 14.1%입니다. 대체로 한 30%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화물시장 점유율이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3.2%, 아시아나가 17.5%니까 합하면 50% 가까이 되네요. 합병된다면 사실상 한국의 항공시장을 독점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독점은 나쁜 겁니다. 많이들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쟁이 없기 때문에 마일리지 서비스가 양 항공사가 합병될 경우 일방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내식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항공 소비자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이 감축될 수도 있겠다 상상할 수 있죠. 인천공항만 가서 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따로 짐 부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중첩대에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될 테니까 인력을 감축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번 빅딜의 초안은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짰다고 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인수하지 못하겠다라고 무산된 직후부터 이 밑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 같은 주무부처와 주인수 주체인 한진그룹을 설득하고 이 판을 짠 설계자가 바로 산업은행, 곧 정부란 얘기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메가 항공사, 메가 캐리어의 등장은 트렌드입니다. 미국의 경우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 항공이 합병해서 통합됐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스위스 항공을 인수했고요. 프랑스의 에어프랑스가 네덜란드의 KLM을 합병해서 메가 캐리어가 됐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니고요. 이제 큰 놈만, 한 놈만 살아남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빅딜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요, 그건 바로 코로나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 사태 탓에 한국의 항공산업이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됐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화가 있습니다.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썰리라고 하는 항공사 기장의 이야기,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에 155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뉴욕에 있는 공항에서 이륙하는데요. 이 비행기는 이륙하자마자 새떼와 충돌하고요. 곧장 엔진이 정지합니다. 엔진이 정지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허드슨강 한 복판에 비상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객 155명 모두가 다 생還하게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죠. 사고 직후에 설리는 당연히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비행기가 인근 공항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설리는 자체적 판단으로 비행기를 비상 착수를 하는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살렸기 때문에 영웅이었지만 혹시나 무리한 선택으로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사게 되는 거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과연 설리의 판단은 옳았던 것이냐. 극단적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고 바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로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예기치 못한 비상 착륙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설리가 기장으로 있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셋대에 충돌한 것처럼 항공산업 역시도 코로나라고 하는 셋대와 충돌하게 된 거죠. 국제항공운송협회 발표 기준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4%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손실액이 무려 110조 원 수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크기는 국내 총생산의 3.4% 정도 차지하는데요. 일자리가 한 83만 개 정도 창출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 항공산업이 위험해지면서 일자리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후방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나 항공산업은 수출과 수입에 물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각국 모두 자국의 항공산업에 비상 착수를 시도하는 중이죠. 미국은 항공사에 대해서 5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고요. 대표적으로 착륙료나 주기료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결국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죠. 한국의 경우 바로 그렇게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편대 비행을 시도한 겁니다. 바로 큰 회사로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대한항공한테도 아시아나한테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한항공이 그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라는 망하는 회사를 대한항공이라는 힘든 회사한테 넘기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선택은 합리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영화 설리로 돌아가 볼까요? 영화 설리를 보면요, 결과적으로 설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많은 예측 가능한 변수를 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죠. 결국 겉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결과가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회사한테 어려운 회사를 넘기는 것, 그것은 평소대로라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아주 극단적이고 위기적인 대한항공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탈출구이자 합리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썰리 기장은 오랜 경험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컴퓨터조차 놓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건 논리적이거나 통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겠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는 지난 수년간 항공산업 호황에도 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건실했지만 코로나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역설적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에 아주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의 항공산업 시장의 크기는요, 사실은 전 세계 트렌드로 보자면 매우 작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너무 작은 시장 크기를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항공산업이 멈춰 있다시피 한 상황에선 이런 식의 큰 항공산업 재편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치고 내실을 다지고 항공 수요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엔진을 수리하고 날개를 수리하고 정비를 해놓는다면 한국의 항공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설리가 비상착수라고 하는 특수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경험 많은 기장이었다면 한국의 항공산업한테는 바로 이 설리 역할을 이동건 산업운행장이 하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특수하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설리가 영화 속에서 받았던 의심처럼 이번 선택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함께 날아오르지 못한다면 산업은행은 언제든지 10%란 지분으로 대한항공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죠. 결국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독이 든 성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은 좋은데 그 그림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는 거죠. 대한항공이라는 힘든 회사가 아시아나라는 망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과연 대한항공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한항공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그건 대한항공의 기존 주주들이 이번 합병을 그닥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아시아나 주가는 살짝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나 주주들은 합병이 아시아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과연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국 항공산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뜻이겠죠. 시장은 이렇게 예민하죠. 돈은 항상 똑똑합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설리처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동걸 산업운행장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구원해준 현명한 설리일까,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였고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을 통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이면과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